인천으로 향해 보시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인천을 방문하고 있는데 왜 인천도 넓잖아요. 인천 지역 가운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방을 방문하고 있다. 계양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저렇게 정치권에서 많은 해석이 뒤따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계양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들은 재물포 중심의 한적한 곳이었던 이곳을 오늘날 천지개벽 수준의 국제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 상륙작전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눈부신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천. 저와 우리 당은 인천과 인천의 동료 시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한 것인데 지금 저렇게 보고 계시는 저 장소는 인천도 제가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 지역구로 따져보면 지금 저 행사장은 계양 갑 지역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는 어디?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금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열렸던 저 호텔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km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방을 찾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천 방문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예. 원래는 뭐 파락군 출신이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팔도 사나이 됐다고 그러지 팔도 사나이.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닐 때는 다 다녔고 남은 데가 인천, 뭐 울산, 제주 몇 군데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천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송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양에 있는 호텔을 왜 선택을 했을까?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추측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궁금했던 게 과연 계양에서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대구, 대전 뭐 그런 곳처럼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 보면요. 다른 곳 못지않게 그 이상의 호응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예. 제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예.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잠깐 이제 고시 공부하고 사법시험 붙은 다음에 변호사로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국회의원을 저기서 5번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계양이 속한 인천에서 광역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계양은 다른 누구의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맹주인데 하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맹주였던 계양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만만치 않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 여러 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인천시당의 신년 인사회를 갖는다. 그러면 인천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는 행사장에서 할지 이게 대충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정하는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방 지역, 계양구를 택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제작진이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 넥타이입니다. 보세요. 좌측 화면은
2024년의 1월 1일 첫째 날 국민의힘의 중앙당 신년 인사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모습인데 넥타이 색깔을 한번 봐주시지요. 국민의힘의 상징 컬러 레드. 오른쪽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방 지역인 계양구를 찾았을 때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넥타이 컬러는 블루입니까? No.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상징 컬러 레드. 그래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징적인 날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찾아서인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지금 숫자가 300명인데 그 정수를 50명 줄여서 국회의원을 한 250명만 두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더러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오랜만에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0석으로 50석을 줄이자고 했는데 저는 그 50석을 줄이는 어떤 의미는 어떤 계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도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비교적 이번엔 예의가 있다. 왜 어떤 예의가 있냐? 저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 지역 가서 신년 할애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년 할애식을 해야 하는 그 옆에 지역구, 이재명 대표 옆에 지역구에 계양가. 네, 거기에 출마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후보자를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이제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민주당은 답하시오라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합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 있었습니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재판받으면서 월급 1,400만 원씩 받았던 거 모조리 다 토해냅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자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선이 실시된 경우에 그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맙시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오늘 급기야 네 번째.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좀 이렇게 슬림화합시다.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 한번 보시죠. 인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먼저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된 갤럽 조사입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봐주시면 좌측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에서 23이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6에서 22가 됐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 22, 오차 범위 이내에 바짝 붙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지금 인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인천 경기를 보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에서 23이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4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가 됐습니까? 23이 됐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천 경기 지역에서 얼마가 뛴 거예요? 9%포인트가 뛰어서 23, 23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한동훈 vs 이재명, 이재명 vs 한동훈과 관련된 조사고, 그렇다면 인천 지역의 정당 지지도 조사는 요즘의 흐름은 어떠할까요? 이러합니다. 민주당은 47.6에서 45.6이 나왔고 인천 경기 지역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31.9에서 35.8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15.7%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9.8%포인트 차로 뭔가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다.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런 인천 지역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았다. 그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방 지역을 찾았다. 구자홍 차장님,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선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호가 야.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요? 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야. 지켜내는 6.25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이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민주당 일색이었습니다. 이 전체 그 인천시에 있는 여러 지역구 중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걸 제외하고 지난 총선에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를 함으로써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지금 인천이 자리매김돼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빨간색 넥타이를 맨 어허. 한동훈 선장을 필두로 해서 예.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인천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아이고.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동훈 개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 지금 인천에서도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높은 이 15% 가까웠던 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한동훈의 인기가 앞서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뒤따른다라면 예, 예. 이 총선에서 인천에서 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래픽을 잠시 좀 머물러나 주세요. 자, 이 인천 경기 지역의 정당 지지조인데요. 인천 경기 지역은 다름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관여된 게 많은 지역입니다. 왜?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 또 뭐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지냈잖아요. 또 뭐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장을 2번이나 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인천 경기 지역의 정당 지지도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시청 포인트가 되실 듯합니다.